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면서 형제들을 돌보며 지내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회사 거래처 업무로 알게 되었고, 저희 회사의 협력사였던 아내와는 업무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후 저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2년 정도 해외 출장에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아내를 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출장이 끝나갈 무렵에야 집에 휴가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와이프는 제법 통통해져 있었고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자꾸 간식을 먹는다는 와이프가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출장은 끝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와이프와 두 번째 신혼을 맞이했어요. 길고 긴 출장을 마치고 오니 저희는 더욱 애틋해져 있었고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저희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 아이를 바로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해외 출장 일정이 길게 잡혀 있는 바람에 결국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저희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고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서 와이프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밤새 이유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 잠을 편히 못 자서 힘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쑥쑥 자라는 아이를 보며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저희 층의 아래에 사는 한 젊은 남자와 아기를 보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기 몇 살이에요? 이제 2돌쯤 다 되어가요. 아, 저희는 이제 돌 다 돼가는데 반가워요. 혼자 아기를 안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고 마침 아기를 키우는 비슷한 처지라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연락처도 교환을 하고 한 번은 저희 집에 식사를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아래층 남자는 싱글파파였어요. 와이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만 낳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려서 결국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둘 다 딸아이이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며 같이 맥주를 먹고 있었고 와이프는 두 아기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저녁에 같이 유모차를 끌고서 산책도 가는 등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두 아이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유치원이라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부분 그 유치원에 보냈어서 학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지냈어요. 하루는 제가 휴무를 쓰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누구 데리러 오셨다고요? 김지연이요. 지연이 아버님은? 잠시만요.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니 곧 아이와 함께 나왔고 저에게 늘 다른 남자와 함께 와서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래층 남자 아이도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하는 아래층 남자와 함께 아내가 아이를 늘 데리러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볼일을 보러 나갔던 와이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지연이 데리러 갈 때 밑에 층 남자랑 같이 다녀? 건우 씨도 데리러 가는 시간이 비슷해서 자주 같이 다니긴 했지. 그리고 애들이 워낙 친하잖아. 아, 그래? 오늘 내가 갔더니 애 아빠인 줄도 모르고 어찌나 경계를 하던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너무 무신경하시네.
유치원 일은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잊혀져 가고 있었고 저는 근무를 하면서 아내가 보내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사진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분명 저희 집 소파와 거실 매트였는데 모서리 쪽으로 저희 집의 물건이 아닌 책상 같은 게 찍혀 있었고 이것저것 자세히 사진들을 찾아보니 분명 몇 개의 사진에서 이상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우리 집에 저런 물건이 있었나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고 그게 워낙 아기가 어릴 때의 사진이라 깊이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래층 남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진과 오버랩이 되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남자의 집 거실은 저희 집과 같은 소파, 거실 매트, 그리고 선반장 등이 있었고 언뜻 작은 구도로 찍으면 마치 저희 집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 귀퉁이에 나온 책상 다리 자리에는 그 남자의 작업용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만남을 하면서도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이라 집도 엉망이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여 저희 집에서 자주 만났었는데 우연히 가게 된 그 집은 저희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고 밥을 먹는 동안 본인의 집처럼 이것저것을 뒤지고 있는 아내를 보니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었고 그리고 나서 보니 두 사람 제법 웃으며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그 남자의 딸에게도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딸이 뿔이 난 표정으로 곁에서 노려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며칠 뒤 회사도 휴무를 내고 두 사람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사실 뒤를 쫓는다고 할 것도 없는 게 위아래층을 사는 사이라서 정말 와이프가 그 남자의 집에 드나드는지를 보고 싶었고 저는 그 남자의 집 앞에 작은 공기계 카메라로 영상통화를 저에게 걸어두었습니다.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와이프가 그 남자네 집 앞에 서 있었고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현실을 믿기 힘들었던 저는 와이프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뭐해? 나 그냥 소파에 앉아있어. 그렇게 답장과 함께 온 사진에는 저희 집과 똑같은 소파와 거실 매트, 그리고 아내의 발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네 집에 들어간 걸 보지 못했다면 집에서 와이프가 쉬고 있다고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죠. 저는 그리고 바로 현장을 잡기 위해서 그 남자네 집으로 올라갔고 벨을 누르니 팬티만 입은 채로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확 하고 열고 들어갔고 역시나 소파에서 편히 누워 TV를 보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내리꽂았고 아내는 당황한 채 저를 말리기 급급했습니다. 호래비 새끼, 혼자 애 키우기 힘들까봐 어울려줬더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네가 인간이야? 애들 친한 거 보고도 내 와이프랑 그 짓거리가 하고 싶었어? 네가 먼저였다고 확신해? 뭐? 네가 먼저라는 확신이 있냐고. 자기야 그만해. 저의 와이프는 제가 아닌 그놈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이렇게 뒤에서 사는 짓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자기야 나랑 얘기해 그만. 형보다 내가 먼저 이 여자 알았고 먼저 만나고 있었어. 알아들어? 이 여자 따라 이 아파트로 온 거였고 차마 나랑 결혼은 못하겠다는 그 여자 못 잊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럼 애만 낳고 도망갔다는 여자는? 그래, 그거 형 와이프. 아,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친하게 지내던 두 아이는 씨다른 자매라는 소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날 만큼 그 남자를 때렸고 저를 말리던 아내를 밀쳐내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치원에 들러서 아이를 안고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갔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가 저를 하나도 안 닮고 자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두 아이가 닮아 있는 게 생각이 나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개 뜯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시다른 자매가 아니라 그냥 친자매였어요. 그 가정에서 저만 빠지면 완벽해지는 그림인 거죠. 저는 그 다음날 그 남자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울고 불면서 성폭행을 당한 거니 본인은 몰랐던 일이니 발뺌을 하고 무슨 생각인 건지 그 남자도 갑자기 한 번의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아마도 뻔하죠 뭐. 작은 회사에 다니던 와이프가 저랑 이혼하고 나면 겨우 밥벌이나 하는 프리랜서랑 애 둘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내가 그동안 편하게 사 먹은 커피, 문화센터,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했던 쇼핑들 다 제 돈입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돈줄일 뿐인 거죠. 저는 상간남 소송을 하고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 피해 보상 비용까지 톡톡히 청구를 했어요. 이런 일이 드문 건지 법원에서도 크게 술렁이는 모습을 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내와 저를 말리는 처가댁 식구들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쁘던 제 딸이 남의 아이인 걸 알았을 때 여전히 예뻐 보이는 아이를 보면서 심장이 뭉그러지는 기분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희의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이 힘들겠지만 얼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